인류 최초의 보드게임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남는 시간에 놀이를 즐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도 게임을 즐겼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동양 보드게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보드게임 하면 보통 체스가 떠오르고 동양의 보드게임 하면 바둑을 많이 떠올리죠.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즐겼던 이 게임은 기원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고대 중국에서 발명됐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중국 신화 속 인물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다는 요순창 시설과 과거 천문학을 연구하던 중 별자리를 기록하던 도구로서 바둑이 발명되었다는 천체 관측설 등도 있죠. 중국 고대 사상가 공자와 맹자도 바둑에 대해 말을 남겼는데, 공자는 할 일 없으면 바둑이나 두라고 했고, 맹자는 바둑은 잡기지만 최선을 다해 두지 않으면 고수 또한 하수에게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둑은 전한 시기에 이르면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유행하게 되고 5세기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계로왕이 바둑을 정말 좋아했죠. 일본에는 당나라에 파견한 견당사를 통해 7세기에서 8세기 무렵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 3국에 퍼진 바둑은 오랜 기간에 거쳐 매우 번성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번성한 탓인지 기본적인 규칙은 같지만 세부적인 규칙이 조금씩 달랐다고 하네요. 한편 한국과 중국이 바둑을 개인적인 교양이나 오락 정도로 여겼다면 일본에선 국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6세기 후반 일본의 각 유력 귀족들은 이름 있는 바둑 기사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한 기사를 후원함으로써 재력과 교양을 과시했죠. 그래서인지 근대 바둑은 일본에서 정립되었고 초기 국제대회는 일본인들이 휩쓸었습니다. 이후 80년대 후반부턴 한국이, 2010년대부턴 중국의 기사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지만 인류는 2016년 AI 알파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육박은 게임판 위에서 6개의 말을 가지고 싸우는 고대 중국의 놀이입니다. 기록상으론 하나라, 상나라에서 기원한 게임이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국시대 제나라에서 유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전국시대 중상국의 왕실 무덤에서 유물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전국시대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육박과 관련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전한 경제가 태자 시절 친척인 오나라 왕태자 유현의 머리를 육박판으로 깨버린 일화가 있죠. 육박은 한나라 때 유행해 여러 무덤에서 나무, 도자기, 금속으로 된 육박판이 발굴되지만 한나라 이후 다른 보드게임에 밀려 쇠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 이후론 육박을 즐겼다는 기록이 거의 없고, 당나라 땐 육박을 즐겼다는 기록이 아닌 육박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시인들이 남긴 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 서북부의 차투랑가가 서쪽으로 이동하며 유럽의 체스가 되었다면 미얀마를 거쳐 동아시아 3국에 전파된 것이 샹치, 장기, 쇼기입니다. 중국에 들어온 샹치가 한반도에 들어온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의 백제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들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는 바둑과 마찬가지로 각국이 오랜 기간 즐겨온 게임이다 보니 보병과 기병, 전차병 등으로 상대의 왕을 잡는다는 기본적인 룰은 비슷하지만 문화권별로 배치나 이동 방식 등 자세한 룰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의 샹치와 우리나라의 장기는 움직임 등 몇몇 규칙이 다른 정도였지만 일본의 쇼기는 특정 조건에서 말이 승격을 한다든지 포로로 잡은 말은 다시 활용할 수 있다든지 많은 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탄기, 다른 말로 알까기를 말합니다. 탄기는 고대 보드게임 치고는 드물게 만들어진 경위와 제작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 성제는 축국이라는 공놀이를 좋아했는데 공놀이에 체력을 너무 많이 쓰고 도중에 다칠 수도 있어서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에 성제는 공차기처럼 재밌고 힘들지 않은 놀이를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학자 유양이 황제를 위해 만든 놀이가 탄기, 즉 알까기입니다. 우리나라엔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알까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1010년 2차 여율전쟁에서 요나라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당시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강조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항전에 나섭니다. 강조는 초전에 승리하자 방심하고 부하와 알까기를 하며 놀았는데 이때 노는 도중 거란의 기습을 받고 대패합니다. 강조는 포로로 잡혔지만 전향을 거부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쌍육은 두 사람이 각각 여러 개의 말을 갖고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우리나라 전통놀이입니다. 대부분 전통놀이가 그러하듯 룰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쌍육의 정확한 기원이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백계먼과 매우 유사한 규칙과 구성으로 봤을 때 서역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고 이것이 다시 삼국시대 백제에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백제를 통해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는데 일본에선 스고로쿠라고 불렀습니다. 쌍육은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했고 조선시대부턴 선비와 여인이 쌍육을 두고 있는 각종 풍속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계층을 가리지 않고 쌍육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4년 경주 신라 동궁 안에 있는 월지 바닥에서 14면체 주사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7세기에서 8세기경의 유물로 추정되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이 주사위는 왕과 귀족들이 모여 연회를 즐길 때 사용된 오락용품으로 추정됩니다. 주사위 각 면엔 음악 없이 춤추기, 술 원샷하기, 술 3잔 연달아 마시기, 노래 부르고 술 마시기, 간지럼 참기, 시 한 수 읽기 등 각종 벌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외에 2008년 경주 임해전터에선 신라시대에 놀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육면체 주사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승경도 놀이는 많은 관직을 적어넣은 종이로 된 게임판 위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 탈출하는 것을 겨루는 전통놀이입니다. 조선 태종 시절 처세의 달인으로 유명한 재상 하륜이 퇴직한 후 자신의 관직생활 경험을 빗대어 만들었다는 설과 중국의 승관도란 보드게임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승경도 놀이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행했는데 성종시절 홍문관 관리들이 승경도를 하다 밤을 지새웠다는 기록이 있고 선조 때 이순신은 승경도를 직접 제작하거나 즐겼다는 내용이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반면 동식이 권필은 승경도가 운빨 망게임이라며 동료들이 승경도 놀이를 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윷놀이는 다른 보드게임과 달리 기원부터 한국에서 시작한 토종 보드게임입니다. 부여기원설, 신라기원설, 고려기원설, 심지어 고조선 기원설까지 있지만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윷놀이의 게임 용어가 부여의 제도에서 따온 것이 많다며 부여기원설을 지지했습니다. 조상님들은 주로 설날에 윷놀이를 하며 그의 운수를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윷놀이 규칙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국의 국민 게임인 마작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맞다오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에 사용되는 규칙은 청나라 때 완성되었는데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플레잉 카드의 영향을 받아 지금과 같은 게임이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작은 4명의 플레이어가 여러 장의 패를 받은 후 다시 패를 한 장씩 새로 뽑고 버리면서 원하는 족보를 만드는 놀이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각종 내기나 금품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고 이 때문에 두뇌 게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마작은 단순 도박으로 여겨졌죠. 마작은 여러 나라에 퍼졌지만 종주국인 중국에서의 인기가 독보적이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장제스, 싱가포르의 리콴유까지 모두 마작을 금지시켜보려고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고 리콴유는 중국인들에게 마작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양 보드게임의 역사 어떠셨나요?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하고 해본 것들도 많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쌍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해본 놀이 혹은 해보고 싶은 놀이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